쓰면 안 되는데. 개인이 더듬이같이 생겨가지고. 오늘 19페이지 오행의 간지 합충법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천간합하고 천간충은 간단히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도 페이지 수대로 그냥 나갈게요. 뒤에 들어가면 천간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합 들어가겠습니다. 천간의 종류가 합을, 명정, 이, 있는 게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천간합을 우리가 일명 부부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부합. 그래서 쉽게 마음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육친, 십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는 부부라는 거는 양간의 입장에서는 극을 하는 거예요. 극을 하는 거. 그래서 목극, 오행 중에 목극, 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달라요. 양간일 때 음간에 극하는 거. 목극, 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 합을 한다고 그래서 천간합을 육합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다시 부부합이라고 해요. 나중에 사주에 각지 이렇게 합이 있으면 부부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기서 지지 상황을 살피고요. 여자는 이 기토에서 지지 상황을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부가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상식, 정관이 있다, 이렇게 경금이 있다, 그럼 자식이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지지를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안에는 자식과 모두 있어요.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은 일단 합이 있으면 연애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을일 때는 을을 극하는 경금 플러스 마이너스 6번째 이렇게 합이 됩니다. 이때는 을이 여자이고 경금은 남자가 됩니다. 양간은 남자예요. 양간은 남자고 음간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은 또 양간이 되고요. 음간, 화극금에서 음간인 신금은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정은 음간이죠. 양간인 수와 합이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6번째 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는 무게, 합 이렇게 됩니다. 무가 남자고 여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행에서 봤을 때 목이면 여기가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고 화해제는 금과 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은 만약에 내가 남자일 때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입니다. 목극토의 관계. 그래서 남자일 때는 양간이기 때문에 여기 갑과 기가 부부 관계입니다. 이렇게 오행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자일 때는 금극목하죠. 금극목.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겁니다. 극을 당하는 여자는 극을 당하고 남자는 여자를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금과 을이 해서 금극목의 관계입니다. 부부합이라는 거 오행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극하는 관계.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극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극을 받는 거죠. 극을 받고 극을 당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남자는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부 관계는 극을 당하고 극을 받는 경우입니다. 남자가 극을 하고 여자는 극을 받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각기합이 돼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떤 성분을 만들죠. 우리가 남자 여자 만나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이건 기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기합 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사주에 보면 이렇게 아까처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 각기합 토 기 중심으로 해서 각기합 다시 토가 되잖아요. 그럼 나와 같은 성분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 이복 형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바뀌면 안 되고 이렇게 있을 때 각기합 토가 됐죠. 이 토는 이 토와 틀립니다. 다른 토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유전자는 같으나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기합 토를 했으면 이 토가 아니고 다른 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사주상에 이렇게 있을 때는 각기가 이렇게 시지와 일지로 있으면 이때 이제 이복 형제가 있다. 그럼 고로 다시 말하면 부모의 풍류를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거나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사주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기합 토했고 을경합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병신 합수가 되고 정이 합하면 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게 합하가 나오고 또 있나요? 하나, 둘, 무 맞죠? 5개 나오나요? 5개. 여기서 정임합을 음란지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뒤에 설명 나올 거예요. 근데 왜 다른 합은 다 그냥 뭐 중정지합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임합만 음란지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임합만이 생명이 나오죠. 그리고 정은 밤에 촛불을 켜죠. 밤에 촛불을 켜고 밤이라는 거 만났기 때문에 밤에 사랑의 속삭임. 병신합은 태양을 가지고 있어서 낮에 연애하는 거고요. 이거는 밤에 전등불아래, 홍등불아래. 그래서 음란지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뒷장에 또 넘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천간합 6번째 합이다. 그래서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해서 나오는 글씨들까지 애워놔야 나중에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이제 그 월수법 했을 때 이제 이런 합을 이용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사주에서 이런 토가 형성된다든지 다시 금이 나온다든지 하기에는 여건이 맞아야 돼요. 이거 이제 천간합은 그 기운적인 합이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뭔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천간합은 그냥 어떤 사랑의 결실, 사랑하는 마음 만나서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갑으로서 역할을 잊어버리고 을은 을으로서 역할을 잊어버려요. 둘이 사랑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잊어도 학생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덜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부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기운이 오면 합이 또 되잖아요. 합이 운에서 갑이라는 이렇게 운이 오면 드러나 있어서 보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드러나 있음으로 인해서 갑이라는 운이 다시 오면 재차 이렇게 쟁합, 투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실전수학에서 볼 겁니다. 천간 됐어요.
합이 있으면 충도 있겠죠. 합하는 기운이 있으면 부딪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은 7번째 충한다고 그래서 7충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또 7살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같은 양대양 또는 음대음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에 보면 같은 음끼리는 그끼리는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를 나중에 이제 극하는 관계로 오니까 나의 몸을 친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어떤 이제 나를 규율하는 통제하는 기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양의 목과 금극목의 관계입니다. 금극목의 관계. 목과 금의 7번째 기운과 부딪힌다고 해서 갑경충이라고 합니다. 갑경충 7번째. 그래서 7충이라고 해요. 7충. 을은 다시 을신충, 음대 음끼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평관이라 해가지고 해석할 때 양대 양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그 정실 남편이 아니고 평관, 애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은 병임충, 수국화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정계충. 목과 금의 금목상전이죠. 목과 금. 나중에 사주에 이런 게 있으면 금목상전, 금과 목으로 해서 폐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또 간에 무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상에는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건강도. 육친적으로는 반대되는 기운이니까 어떤 편관 그래서 그 남편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을과 신은 목과 금의 관계입니다. 극의 관계. 그래서 음과 음이니까 많이 부딪힌다. 남자와 여자가 섞이면 잘 싸우지는 않아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여자와 여자끼리 모여있다든지 남자가 있으면 좀 심하게 싸우죠. 그런 것처럼 같은 극끼리 양대 양끼리는 부딪힌다. 그러면서 오행에서도 목과 금의 관계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화와 수의 관계입니다. 수국화의 관계죠. 양대양, 음대음, 수국화의 관계. 반대 기운의 관계입니다.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낮과 밤은 부딪히잖아요. 부딪힌다기보다는 거리가 멀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은 이제 숨어 있고 또 밤이 나타나면 낮에 태양은 이제 들어가듯이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갑이 좋고 뭐 병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더 이제 드러나 보일 때도 있어요. 1등이 있으면 꼴등 당연히 있죠. 혼자 있으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부다결하게 필요하다. 좋고 나쁨이 없다. 네, 일단 기운적으로는 부딪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 합과, 충을 있어요. 그러면 지지에도 합과, 충이 있겠죠. 지지의 합은 지지는 현실이니까 진짜 부부의 합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뭉쳐지면 되게 강해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설명하는 것처럼 부부를 이뤄야 된다. 어떤 단체처럼 힘을 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모임 하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듯이 부부 합도 그게 뭉쳐지면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본다면 책에는 반대로 나오는데 자는 무거우니까
기운을 바닥으로 놓을게요. 바닥으로 놓을게요. 동서남북을 보통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책에 있는 것처럼 자를 위에다 올려놓고 오를 밑으로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구가 한 23도, 3.5도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본으로 돌죠. 지구본. 비스듬하게 있죠. 그래서 핑 돌리면 이렇게 합해지는 가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해집니다. 우리 팽이 돌릴 때도 보였죠. 이렇게 해놓으면 가운데가 나중에 한 선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이 됩니다. 그 어떤 기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이 돼요. 그래서 이걸 육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자축. 보통 다른 책에는 토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방, 계절로서 해자축, 겨울 북방이기 때문에 거의 수로 해석합니다. 토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수로 해석하고요. 인해하고 그 다음에 묘술. 다른 책에는 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묶이는 겁니다. 화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합화돼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묘술 합으로만. 잊어줘도 못한다. 이렇게 포승줄 매듯이 묶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 진유합금. 금이 나오고요. 사신합수. 사신합은 형합이라고 해서 나중에 합도 되고 형도 되는데요. 이걸 재결합이라고 해석합니다. 사주에 사와 신이 같이 있으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재결합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오미합. 오미합 같은 난방으로서 화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화가 됩니다. 이걸 부부합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부부합이 잘 되는 게 인해합목과 진유합 금만 1등으로 칩니다. 부부합 중에 삼합보다 우선하는 합이 진유합 금과 인해합목이 삼합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를 나중에 그 사주 해석할 때 그 그릇이 크다 작다 할 때 이렇게 육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걸로 인해합목과 진유합 금으로 있을 때는 삼합보다도 우선한다. 그 관계를 보시면 인해합목은 수생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합이 잘 되고요. 여기도 토생금의 관계로 어째 토가 진토가 자양지금으로서 금의 역할을 토생금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진유합금 토생금의 관계고 나머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건 방합 기운은 나중에 방합을 해석합니다. 자축 방합 해석하고요. 오미도 방합으로 해석하고 묘술은 그냥 묶여있다. 화가 되는 게 아니고 묶여있다. 묶인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사실은 이제 화극금의 관계인데 나중에 형도 되고 합도 되고 왜냐면